오늘은 연애의 기술 네 번째입니다.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건 역시 모든 인간관계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산마라의 세 번째겠네요. 오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가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나 내가 좋은 사람, 잘난 사람이고 싶어 합니다.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라서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되질 않습니다. 이건 자연현상이에요. 문제는 이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에 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상대방에게 내가 잘 보이려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참 이게 모든 인간들의 숙제이기는 한데, 이게 또 뭐와 연결되냐면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과 연결이 됩니다. 나이를 드신 분들, 특히 이제 어른이라고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 하죠.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부모나 선생의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상대들에게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부모들이 친구처럼 자식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죠. 그러면 그냥 친구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또 요즘 선생님들 순환시대라고 하더군요. 교권이 무너졌다고 하면서 학부모 민원으로 자살하는 선생님들 이야기가 계속 들렸었죠. 그런데 이 문제는 법으로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아이들에게 선생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가르쳐도 아이들 눈에 선생님이 공경스럽지가 않다면 그런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아주 심플한 건데, 상대를 위해 노력한 게 없다면 대접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대접을 받나요? 대접하라고 강요하는 게 더 웃긴 게 아닌가요? 자, 이 이야기를 좀 천천히 풀어봅시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 참 고생 많이 했죠.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들이 이처럼 좋은 세상에서 살게 되었고요. 감사하죠. 이 생각을 하면 가슴이 늘 뭉클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과연 이 나라를 생각하고 자신들의 후대를 생각하면서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저 먹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내새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됐을 뿐입니다. 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분들의 삶의 의미가 살아날까요? 왜 요즘 세상의 어른들이 대접을 받지 못하는지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어른들이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사회 어른으로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은 어디에 가도 대접을 받습니다. 자신이 한 게 있으니까요. 같은 세상을 살고 똑같은 일을 했지만 자신이 가진 생각 마인드에 따라서 한쪽은 대접을 받고 한쪽은 대접을 못 받습니다. 같은 물을 마셔도 소는 젖을 만들고 독사는 독을 만드는 결과입니다. 물론 요즘 사람들 가운데도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우리 선배들의 노고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을 다 공경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건 좀 별종이죠. 자, 이제 또 선생님의 문제로 가지고 와서 대입을 해봅시다. 요즘 선생님들 과거처럼 선생님들의 마인드를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분명히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대접을 받습니다. 전혀 문제가 생기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과거 전교조가 생길 때 이제 교사들은 망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이 노동자라뇨. 이게 말이 되나요? 교사가 직업이 되고 노동이 된다는 건 선생님이 사라진다는 말과 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을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교사로서, 선생님으로서 대접을 받겠다? 이게 좀 말이 성립이 되나요? 근본적인 원리에서 어긋나는 생각들이 아닐까요? 아이들은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교사, 즉 선생님들이고요. 그렇다면 사명감이 좀 있어야겠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자신들의 일을 하는 선생님이라면 스스로 노조라는 말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한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이 일을 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들의 연애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다고 해서 잘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각자가 갖고 있는 감각적인 센서들이 있어요. 이게 잘 발달한 사람 같은 경우엔 진짜 온몸이 센서처럼 작동을 하고요. 이게 너무도 예리하게 작동을 해서 콩깍지로 잠시 눈을 가릴 수는 있지만 그 콩깍지가 벗겨지게 되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보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위장을 하고 이렇게 꾸며서 접근을 한다면 잠시는 속일 수 있어도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워져요. 왜 그런 경우 참 많죠. 막 앞장을 서서 뭘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의 경우가 그런데 말로 사람을 이렇게 휘어잡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죠? 뒷감당을 못합니다. 일은 벌려는 놨는데 해결을 못하는 거죠. 참 재미난 건 말입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말로 떠들질 않고 그냥 해치우고 말아요. 이렇게 떠벌리질 않습니다. 그러니 잘 보이고 싶다고 잘 보일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애초에 내가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그 순간, 아, 나는 아직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스스로를 진단하는 게 정확하고 신상에 이롭습니다. 나를 높인다고 높아지지도 않고 나를 낮춘다고 낮아지지도 않는 게 우리들의 인생사입니다. 나의 위치는 내가 한 만큼 저절로 알아서 제 자리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니 평소에 나를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뿐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담백하고 진솔할수록 우리들의 삶은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